하루는 나이가 지긋한 신사 한 분이 우울증 문제로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이분은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에 대한 상실감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요. 누구보다도 아내를 사랑했기에 더 이상 삶을 살아가야 할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담당 의사이자 이 책의 저자는 어떻게 그를 도울 수 있을까?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주어야 할까 생각했습니다. 의사는 물었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먼저 죽고 아내가 살아남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신사분은 놀라며 대답합니다. 아내에게 정말 끔찍한 일이었을 거예요. 아내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부인께서는 그런 고통을 면하신 겁니다. 부인이 그런 고통을 겪지 않게 한 게 바로 선생님입니다. 그 대가로 지금 선생님께서 살아남아 부인을 애도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라고요. 인간이 삶을 포기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살아낼 힘을 얻게 될지 모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고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다카오 및 아우슈비츠 등 강제 수용소에 갇혀 인간이 처해질 수 있는 가장 비참한 고문의 현장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사람 빅터 프랭클. 오늘 그가 전해주는 삶의 의미, 당신이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입니다. 저자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태계 정신과 의사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 수용소에서 인간이 처해질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삶에서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게 만드는 근원을 어떻게 얻어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 체험하게 됩니다. 사실 체험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영혼이 무참하게 짓밟히는 고문을 당했다고 해야겠네요. 그는 나치하에 있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잔인한 고통을 당하며 주위에 있는 수감자들을 면밀하게 관찰하게 됩니다. 이후에 전쟁이 끝나고 마침내 수용소에서 해방되는 날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극소수에 이르는데요. 그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 중 우리를 생존하게 만들고 끝까지 버텨내게 해주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 책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줍니다. 그중 3가지 내용에 대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저자는 수감 생활 중 삶을 포기하는 몇 가지 유형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동료가 담배 피우는 것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직감하게 됩니다. 그가 더 이상 살아갈 의욕을 잃었거나 생의 마지막 순간을 그저 즐기려는 사람이라는 것을. 수용소에서 담배는 화폐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거나 위험한 일을 대가로 수감자들은 담배를 받을 수 있었죠. 담배는 피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물물 교환을 위한 화폐와 같이 사용돼 왔습니다. 하루에 빵 하나와 수프밖에 받지 못했던 그들에게 담배 한 개 비는 그저 태우기에는 아까운 수프 한 그릇으로 바꿀 수 있는 보물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매스컴을 통해 비슷한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미래가 없는 세대라고 부르는 젊은이들을 말이죠. 그들은 위안을 얻기 위해 담배가 아닌 마약으로 마지막 삶을 불태우려 합니다.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바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상치 못한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연속으로 닥치면 우리는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사람들이 세워놓은 객관적인 기준 말고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자신만의 주관적인 삶의 의미를 써 내려가 보세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쉽게 포기하지 않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의미 없는 낙관적 삶입니다. 수용소의 삶은 가혹했습니다. 굶주림, 극한의 노동, 그리고 전염병 등 수감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특히 성탄절부터 새해에 이르는 기간 동안 사망자가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환경이 혹독해지거나 새로운 전염병이 나타난 것도 아닌데 왜 그랬던 걸까요? 이는 수감자들이 품었던 막연한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전쟁이 끝나고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희망이요. 어느 날 저자와 함께 수감 생활하던 동료가 말했습니다.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수용소가 곧 해방될 것이며 그 날짜는 정확히 1945년 3월 30일이었다며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날이 다가오고 있었음에도 그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습니다. 하루 전인 3월 29일 그는 갑자기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30일 당일에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삶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기대했던 해방의 날이 오지 않았다는 데에 절망하고 그것이 잠재되어 있던 발진티푸스균에 대항하던 저항력에도 관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정신 상태, 우리가 느끼는 희망과 용기, 그리고 상실이 육체와 면역력에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마지막, 선택은 남아있다입니다.
프로이트가 말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똑같이 굶주림 상황 속에 처하면 배고픔이라는 절박한 압박감 속에 개개인의 차이는 모호해지고 욕구를 표현하는 단 하나의 목소리만 나타나게 된다고요. 하지만 강제 수용소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카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수감자 중에 뽑힌 앞잡이 같은 존재죠. 동료에게 더 악질적으로 구는 잔혹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수용소에서의 삶은 가혹하니까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서로를 적대시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른다며 인간의 본성에 충실했던 그들을 편들어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자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강제 수용소에서 다른 동료들을 위로하고 마지막 남은 빵을 나누어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요. 매 순간 내적 자유와 자아를 빼앗기는 위협이 닥쳐와도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그들에게는 남아 있었던 겁니다. 가혹한 사회 환경 속에서 짐승과 같은 카프가 될 것인가, 남을 위해 희생하는 성자의 삶을 살 것인가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인생에 대해 많은 말들을 듣게 됩니다. 실제로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말들도 많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의미와 목적마저도 우리가 아닌 타인에 의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작가는 책을 통해 말합니다. 인간은 추상적인 삶의 의미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요. 포괄적인 삶의 의미가 아니라 현재의 상황에서 한 개인의 삶이 갖는 고유한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누구나 구체적인 과제를 수행할 특정한 일과 사명이 있습니다. 이는 누구도 자신을 대체할 수 없으며 반복될 수 없는 삶입니다. 당신이 책임질 수 있는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바둑에서 절대 묘수라고 정해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임의 판세와 선수의 개인적인 성향을 고려하지 않은 가장 절묘한 수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뭔가 대단한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닌 지극히 작더라도 자신만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내 앞의 삶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모두가 해내는 그런 삶에서 낙오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절망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의미가 대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가치는 크기로 평가할 수 없으니까요. 최종 결정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전하는 작가의 체험 수기를 통해 삶의 의미에 대한 작은 질문을 우리 삶에 한번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끝.